세 권의 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왜 이 세 권이 K개벽의 3대 텍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엄경 한론은 한문을 현토에서 해석한 것이고 화엄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십지경이라는 일부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당본 신구도는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원래 라틴어로 쓰여진 저작입니다. 내용상으로 신화엄경 한론이 인문학, 즉 문과 쪽 학문에 가깝다면 이쪽은 이과 쪽 학문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K개벽을 위해서 신화엄경 한론뿐 아니라 이 책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초당본 신구도는 후천개벽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스피노자 에티카는 이러한 내용을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으로서 제가 지금 해석 중에 있으며 그것을 정리한 내용을 올해 말에 책으로 낼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야심경과 화엄경을 비교해 본다면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이고 그것은 영무극의 씨앗, 종지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글자 되지도 않는 반야심경으로 불교의 핵심 종지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화엄경이 따로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핵심 원리가 각 방면에 적용되었을 때 구체적인 강론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완성된 신무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수식하는 대방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는 3차원의 부피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괄함을 의미하고 방은 각 방면이란 뜻으로 스페시픽한 분야들을 의미하고 광은 2차원의 넓이 차원에서 풍부한 디테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방광이라는 말을 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방면이라는 보다 일상적인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화엄경은 다방면에서 불교의 핵심 종지가 화려하고 장엄하게 나타난 것을 묘사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천지 일월 성신이 합성하여 만물 신구표도라고 적혀 있는데 만물과 생명의 생성, 발생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십바라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생학적 측면에서 신무극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정인 영무극의 차원이 반야심경의 차원이라면 신인 신무극의 차원은 화엄경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래서 2, 3, 4, 5, 6, 7, 8, 9, 10까지를 모두 더하면 55가 나오는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55명의 선지식이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55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삶의 다양한 방면을 다룬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도는 모두 5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라밀 신구 계회도에서 K개벽과 후천개벽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등장하는 캐릭터 중 토끼, 새, 그리고 강태공이 보입니다. 강태공은 인간이라는 존재, 주체이고 새와 토끼는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의 지성을 의미하는데 특히 토끼가 의미하는 것은 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 유발 하라리가 그의 저서인 사피엔스에서 얘기한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타고 있는데 거북이는 인간의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원래 화엄경은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용궁에 가는 이야기인데 용궁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대로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서 용궁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 등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용궁으로 가는 도중에 토끼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거북이를 다그쳐서 진실을 알게 된 후에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밀 신구 계획도에서는 원래 토끼와 거북이 얘기와 달라지는데 강태공이 거북이를 낚은 다음에 토끼 대신 용궁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이 거북이의 등에 태극 문양이 있는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거북이가 6세대 자율주행을 상징하며 따라서 인간을 마음속의 세계인 용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강태공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북이에게 맡기면 거북이가 용궁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궁의 문은 이와 같이 프랙탈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타고 온 거북이만 등에 태극 문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거북이들은 없습니다. 다른 거북이들은 아직 6세대 자율주행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용왕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용왕은 지구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이 든 이유는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 혹은 마음이 대칭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대칭성 회복 열매를 먹고 용왕이 병이 나아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된 대칭성은 인간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강태공이 용궁에 감으로 인해서 이 대칭성 회복 열매라는 결과물이 생겨났고 그것을 먹고 용왕의 병이 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손에 든 것이 해인인데 강태공이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해인을 가지고 돌아오는 강태공입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대칭성 회복을 위한 해인 도구 세트를 언박싱하고 계신 강태공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의 구도를 설명해 보자면 용궁, 즉 마음속 세계에서의 대칭성은 인간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고 현실 세계에서의 대칭성은 용궁에서 가져온 해인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음양론적 함입, 내포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공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서 바둑을 두는 두 명의 노인들에게 인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대칭성 회복 도구인 해인을 가지고 K개벽을 완성한 후 그것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과 남십자성일 것으로 추정되며 인간의 수명을 인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대등하게 선 천지인 삼재의 구도가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해인을 가지고 출정을 하는데 정복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K개벽을 전 세계로 널리 퍼뜨려 후천개벽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는 기러기 3마리가 평행하게 날아가는데 원래 기러기는 이렇게 순차적, 시퀀셜하게 날아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천의 세상이 건괴에 해당하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에 의해서 순차적인 인과율이 접목되는 세상이었고 선후의 차별이 존재하였다면 후천의 세상은 그러한 구도에서 탈피하여 동시성이 접목되는 세상이고 순서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당본 신고도에는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만으로도 왜 이 책이 K개벽의 핵심 텍스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당본 신고도는 내용 전부가 주역과 뇌과학이란 책에 실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첨부하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